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생산된 쌀을 사들인 대책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로 목포 지역 안전등급 2등급 아파트 위험 예방대책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찬 도약이란 시장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권 폭우 피해에서 보듯 재난재해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대응체계 구축도 시급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생산된 쌀을 사들였지만 산지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쌀 20kg 한 포대가 47,000원에서 4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0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지금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소비자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쌀값 하락세는 산지에서 더 아우성입니다. 20kg 한 포대가 1년 전보다 20% 이상 떨어진 43,900원 선.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3차례나 시장 격리했지만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도 재고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마다 쌀을 담은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미국 처리장 사일로도 가득 찼습니다. 전국 농협이 안고 있는 재고쌀만 42만 8천 톤,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10만 2천 톤, 전북이 8만 톤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농협들이 1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남 농협의 평균 수매가가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햅쌀 수확입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는데 기존 창고들이 재고쌀로 넘쳐서 햅쌀을 매입하고 보관할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장 추가 시장 격리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수확철을 앞둔 농협과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쌀만은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문제를 떠나 농정당국의 무관심이 쌀 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37만 톤의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만 톤 이상의 쌀이 농협 창고와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크게 넘어선 겁니다. 정부 통계가 틀렸고 시장 격리 또한 수확철을 지나 시행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적기를 놓쳤습니다.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무려 10만 톤이나 많은 37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도 가격 안정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수요량 통계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시장 격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시행 조항이 없어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때늦은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가 역대 최장의 쌀값 하락장을 부르면서 농정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중앙회를 통해서 손실 보전을 정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검토 결과 예산상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쌀은 유일하게 국내 자급이 가능한 식량 곡물입니다. 밀과 옥수수 등은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쌀 가공산업은 파동 때만 반짝 관심을 끌었을 뿐 진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농가의 40% 이상이 벼농사를 짓고 있어 쌀의 위기는 국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쌀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가 안전등급 2등급 아파트 위험 예방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시급하게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부서 간 다른 의견 등을 이유로 어떤 예산을 투입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3개 아파트 6개 동은 지난 2019년 12월 안전등급 2등급을 지정받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히 나온 안전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호남권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목포시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남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목포시는 내일부터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포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 등 배수 시설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권의 폭우 상황에서 나타났듯이 기후와 재난재해는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유독 국지성 호우가 잦았던 지난 2020년 여름, 목포의 한 학교 앞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학교 측의 재해 대응 조치는 등교 시간 조정뿐이었습니다. 애들이 오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물이 차 있는 상태였고 안내 문자로 9시 40분까지 등교를 하라고 문자가 학부모님들한테 나간 상태입니다. 현행 교육당국의 재난 대응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진 상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호우 태풍 경보 때는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업을 검토하고 250mm 이상의 비 예보가 있을 때는 휴업을 검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부 지역에 100년 빈도의 큰 비가 갑작스레 쏟아져 내리는 등 더 변화무쌍해지는 재해 대응에 더욱 촘촘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기상 악화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귀가시킬 것인지, 학교에 고립될 경우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보호할 것인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우 등 기후 재난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안전 교육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성과를 돌아보는 전라남도 인재 한마당이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신규로 해외 유학생과 으뜸 인재, 노벨 캠프 등 539명의 인재가 선발됐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5,600여 명의 인재를 발굴했습니다.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국회 산자위를 방문해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원희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 특별법안에는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 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를 5, 6년에서 2년 10개월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명대를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4차 예방접종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임시선별진료소. 빗속을 뚫고 온 시민들이 의료진 안내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마스크 올리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문 열어서 꽂아서 두고 가시면 돼요. 지난 9일부터 이틀째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는 10,000명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에 10,000명대로 진입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광주 전남 코로나19 사망자는 87명,
지난 6월 28명이던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의 사망자와 유증증 환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접종을 한 경우에 중증도와 사망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히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을 더 올리는 것이 지금 사망을 낮추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와 유증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4차 백신 접종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연령층 보호 종합 대책으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기 진단 검사, 유관 기관과의 소통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또 요양병원 등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이번 코로나 유행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경제 고통 지수가 9.5로 지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3%, 실업률은 2.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체감 지표인 경제 고통 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합니다. 신안 시티 투어버스가 오는 13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신안군 관광협의회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광주 송정역에서는 오전 9시에, 목포역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각각 9시간 동안 신안 지역을 돌아보는 투어버스를 운행합니다. 신안시티 투어버스는 앞에 분재공원과 천사대교, 세계 화석 광물 박물관, 퍼플교 등을 도는 관광 노선을 오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5급 이하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여성 공무원이 약진하면서 5급 팀장급 승진자 28명 가운데 8명이 여성 공무원이고 안전과 관광, 보건복지 등 팀장급 주요 보직 42개 가운데 14개 자리에 여성 팀장이 배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직 개편을 반영해 반도체, 레이저 등 첨단 전략 산업과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국립의대 유치 등 역점 시책 사업의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의 첫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해 규정 위반이 많은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에 임명된 일부 국장과 교육장에 승진 발령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며 경력 1년 이상인 인사관리 기준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가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목포시 드림스타트와 원도심 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실시합니다. 목포시는 또 다음 달부터 목포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낚시 행위를 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과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9.77톤급 낚시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확인 결과 승선 정원을 2명 초과했고 이들 낚시객들은 출입이 금지된 진도 병풍도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